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해 오며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61세 박미선 씨와의 상담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위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기술이더라고요. 20년 넘게 이어진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기대도 설렘도 사라진 채 의무처럼 유지되던 관계. 하지만 단 한 번 남편이 각도를 바꾼 그 순간 박미선 씨는 잊고 지냈던 떨림과 감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없이 흘러내리던 감정은 다시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남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이 변화는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비밀 도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단순한 한 가지 자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성의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 감정과의 공명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친 중년 남성에게도 체력 부담 없이 오히려 더 긴밀하고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환자와의 상담 속에서 저는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뭔가 늙어도는 느낌이에요. 그냥 시도는 해보지만 제 몸이 뭘 원하는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한 부부의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단절과 그 안에서 겨우겨우 다시 이어지려는 연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관계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각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지 각도 하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왜 어떤 자세는 여성을 감동시키고 어떤 자세는 오히려 외면당하게 되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여성의 전방벽,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지점, 일명 딥존 딥존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잃어버린 수많은 부부들에게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몸의 대화이자 심장의 언어입니다. 이제 저는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관계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또 다른 진실도 마주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평생 두세 가지 체위만을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여성의 실제 반응 포인트를 전혀 자극하지 못한 채 단지 본능에만 의존한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62세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호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을 상담하며 제게 명확해진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이 진짜로 느끼는 지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한 각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세는 흔히 말하는 미션 체위나 후배위, 좌우 반전처럼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여성이 전율할 정도로 깊은 부위를 정밀하게 자극하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게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놀라운 건 이 자세는 여성의 골반 구조와 감각 회로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구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흉내내는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자세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도 그녀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 자세는 단순한 체위가 아니라 여성의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여성은 단순히 깊이, 속도 같은 물리적 요소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디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비밀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우선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성의 질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내부에는 앞벽, 전방벽, 뒷벽, 후방벽, 양측벽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위는 복부 쪽을 향한 앞벽, 즉 전방벽입니다. 이곳에는 쾌감의 스위치와 같은 감각 포인트가 있고 그보다 더 깊숙한 지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딥존 딥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체위로는 이 영역을 정확히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골반이 약간 뒤로 말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그 깊은 지점까지 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자세가 바로 측면 앵글 체위입니다. 이 자세는 나선형 자극 체위라고도 불립니다. 여성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비스듬히 접고 남성은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채 천천히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각도입니다. 직선으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듯 진입하기 때문에 질 내부의 전방벽을 스치듯 자극하면서도 딥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자세를 경험한 여성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57세 유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자세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각도를 조금 바꾸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로 관계에 대한 저희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1세 박미선 씨는 남편과 거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똑같은 패턴, 감정도 식고 대화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상담을 통해 이 측면 앵글 체위를 시도해 본 후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위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기술이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여성을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내 몸이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내가 이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자세는 여성의 신체 구조와 감각 반응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남성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피로도가 낮고 사정 조절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이 체위는 안정적인 자세 속에서 깊은 밀착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지속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세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자극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면서 심리적인 연결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정밀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의 효과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에로틱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감각 반응 언어를 깊이 이해한 섬세하고 성숙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평범한 부부도 오래된 연인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측면 앵글 체위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자세만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하면 여성에게 통증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상담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실천법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여성의 골반 위치 조정. 이 자세의 핵심은 각도입니다. 먼저 여성은 등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눕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쪽 다리는 살짝 앞으로 접고 엉덩이는 남성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입니다. 이 자세를 통해 여성의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남성은 그 틈 사이로 천천히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깊이 삽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여성의 외부 성기 주변을 충분히 자극한 후 부드럽고 천천히 진입해야 합니다. 이 전환의 순간은 여성에게 있어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2단계 강약보다 곡선의 움직임. 이 자세의 또 다른 핵심은 남성의 움직임 방식에 있습니다. 직선적인 추진력보다는 곡선을 그리듯 부드럽고 천천히 밀어넣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여성의 전방벽, 특히 가장 민감한 지점과 딥존까지 정확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곡선의 리듬을 통해 묘한 떨림과 함께 정서적인 몰입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남성의 골반은 과도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허리만 살짝 회전시키는 정도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이 스스로 몸을 더 밀착해 온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단계 리드가 아닌 공명. 이 체위는 남성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호흡과 감정 반응에 맞춰 함께 공명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멈춰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천천히 밀고 당기는 감정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리드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극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지 세심하게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의 손이 남성의 손을 감싸거나 허리를 끌어당기려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감정이 최고조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그때는 굳이 무엇을 더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 여성마다 골반의 각도와 질 내부 구조는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성적 결합이 어색하거나 감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절대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자세를 약간 조정하거나 따뜻한 대화로 긴장을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땐 절대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자세를 약간 조정하거나 따뜻한 대화로 긴장을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건 둘 사이의 기술이 아니라 교감이며 감정의 연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체위의 진짜 목적은 여성을 단순히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육체를 넘어서 심리적인 결합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낀 여성은 절대 그 남자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원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당신의 각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자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감정까지 함께 다룰 줄 아는 성숙한 남성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골반 각도를 고려해 비스듬한 옆자세로 접근할 것. 둘째, 직선적인 힘이 아닌 곡선과 밀착감을 중심으로 리듬을 조절할 것. 셋째, 리드하려 하지 말고 여성의 반응에 공명하며 감정을 함께 흐르게 할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그녀는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당신의 손길 하나, 허리의 움직임 하나에도 숨이 멎고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방식이 잘못됐던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단순한 자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지 이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 안에서 정말로 서로를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길은 상대의 마음까지 닿고 있습니까? 저는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반복해서 들은 한 가지 진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몸이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길 바랐어요. 많은 여성들이 관계 중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쾌감의 부족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 내가 관계의 대상일 뿐 주체가 아니라는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측면 앵글 체위는 단지 자극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말없이 건네는 이해의 언어입니다. 그녀의 골반 각도에 맞춰 자세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삽입의 속도보다 곡선의 흐름에 집중하는 순간 그녀는 이 사람은 내 몸의 리듬을 들으려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리드가 아닌 공명을 시도하는 순간 그녀는 우리는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연결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연결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여운은 관계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습니다. 어떤 여성 환자는 상담이 끝난 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제 몸이 그렇게 복잡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야 제 몸을 진짜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자 변화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지 상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은 주체로 깨어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여성 옆에는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관계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한 걸음의 변화가 정말로 부부를 바꿔놓는 장면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남편이 자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20년간 쌓였던 거리감이 무너지기도 했고 아내가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한 장면도 있었죠. 그 감정은 거창한 이벤트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보려고 애쓴다. 는 느낌.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감정은 단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회복하는 길은 몸을 먼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린 이미 너무 늦었어. 지금 와서 그런 걸 바꾼다고 달라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익숙함은 무뎌지고 무뎌진 관계는 말 대신 침묵으로 쌓이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런 관계일수록 단 하나의 변화가 신호가 됩니다.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도 너를 알고 싶어. 그걸 말로 하지 않아도 한 번의 움직임, 한 번의 흐름, 그 하나로 전달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작은 변화를 발견해 줄 누군가를 향한 것입니다. 측면 앵글 체위는 단지 육체적 쾌감이 아닌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관계의 상식, 혹시 너무 오래된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자세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세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배우고 상대를 다시 느끼고 우리가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하루의 변화로 충분합니다. 의식이 달라지고 몸의 흐름이 바뀌면 상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절대로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라지는 건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의 각도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단지 그녀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한 번의 눈맞춤, 한 번의 방향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시작하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그녀 사이의 거리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에 서 있습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는 연습과 진심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이 바뀌면 그녀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